3년간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딸을 출산한 최 씨 부부.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갖게 된 최 씨 남편은 딸 바보가 되어서 딸이라면 그저 죽고 못 산다고 합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남편의 딸 사랑도 점점 커져만 갔는데요. 그런데 최근 남편은 갑자기 딸을 국민 여동생으로 만들겠다면서 아역 배우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딸의 매니저를 자처하면서 한창 놀아야 할 아이를 새벽부터 밤까지 데리고 다니고 각종 오디션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이런 연예계 활동을 딱히 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딸에 대한 남편의 잘못된 관심과 사랑 때문에 고민이 크다는 최 씨.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딸을 연예인을 만들겠다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이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어서 좀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야, 이렇게 밤낮으로 애를 데리고 이건 지금 몇 살인지 좀 궁금한데 자, 시작해보죠. 네, 일단 30대 부부고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최 씨 부부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당시엔 아이 생각이 전혀 없이 딩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이 조카가 생겼고요. 그때부터 아이를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초반엔 관심이 없었는데 최 씨가 너무 아이를 원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임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를 하게 됐고요. 드디어 3년 만에 바라던 딸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딸 아이를 처음 보자마자 말 그대로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렇게 딸바보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요. 이 딸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남편 직종이 육아휴직이 살짝 눈치가 보이는 그런 직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딸과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서 육아휴직을 내고 1년 정도 집에서 아이를 직접 돌봤다고 합니다. 아유, 아빠가 이렇게 딸딸딸딸 하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흐뭇하죠. 그렇습니다. 이 아빠가 이제 딸바보인 것 같긴 한데요. 더구나 이제 그 아빠가 딸을 상당히 잘 돌봤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육아 백과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밤새 읽어가지고 그걸 이제 습득하기도 하고 또 놀이터라든지 썰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딸 데리고 잘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 씨도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딸한테 하니까 너무나 고마웠던 거죠. 그런데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치기 시작하니까 조금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친구들 만나도 딸 자랑하고 그리고 딸 사진만 보여주니까 이게 너무 보여줘도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SNS에 보면은 딸 사진으로만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딸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만사를 제끼고 딸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딸한테 올인을 하다 보니까 최 씨 입장에서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사실은 과유불급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쩌다가 아역 배우까지 얘기가 진행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가끔 가던 키즈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키즈 카페에 공지가 붙은 거예요. 아역 모델을 찾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역 모델 키즈 카페를 홍보하기 위한 아역 모델인데 나 여기 나가봐야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우리 딸이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사진관에 데려가서 사진을 찍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엄마는 아니 우리 눈에나 이쁘지 남들 눈에는 안 이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아이가 근데 예뻤나 봐요. 아, 진짜? 덜컥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키즈 카페 포스터도 찍고 또 3달 동안 무제한 이용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러면 진짜 네. 했잖아요. 어? 딸바보에다가 모델이 됐어요. 아동 모델이 되기 때문에 아빠가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국민 여동생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 딸이. 뭐 문근영 씨라든지 김주영 씨 같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빠가 본인이 유튜브 같은 걸 배워서 유튜브 이제 찍어서 영상 찍을 수 있는 것도 배우고 SNS 올리기도 하고 또 막 오디션이나 아역 모델을 구하는데 지원을 계속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쁜 옷 입혀야 되니까 아주 비싼 옷을 아이고, 사서 입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이를 치장을 해야 되니까 월급의 절반을 그걸 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지금 커지게 됩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일단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메인 역할까지는 아닌데요. 종종 오디션에 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현장에 나가긴 했는데 이게 한 달에 한두 번 꼴이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성공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딸한테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생활을 하자. 그리고 내가 아이 매니저를 해서 더 많은 오디션을 따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서 100% 지원을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 내가 지금 이만큼 투자하면 우리 딸이 나중에 우리 호강시켜줄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데 최 씨 입장에선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는데도 이 남편은 아내와의 상의도 없이 덜컥 퇴사를 했습니다. 아, 이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인 게 이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연예인이 되고 싶고 또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면은 그 남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도 그 아내도 적극적으로 지시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이가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아하, 내성적이기도 하고 다른 앞에 사람 앞에 서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도 촬영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아이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자꾸만 시키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거죠. 울음 터뜨리니까 당연히 촬영이 좀 잘 지연이 안 됐던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남편이 오히려 딸을 나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프로가 되려면 이런 것쯤은 견뎌야 되는 거야 라고 아이를 혼냈기 때문에 이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걸 말려야 되는 건지 놔둬야 되는 건지 고민이 상당히 깊어졌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렇게 되면 애 키 안 클 텐데요. 키도 안 크기도 하고 지금 문제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뭐 체중이 만약에 좀 늘어나면 식단 조절하자라고 연예인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기도 하고 SNS에 막 그런 걸 올려요. 막 스케줄 올려놓고 그래도 미래의 연예인 우리 딸 아빠 호강시켜줘 뭐 이런 식으로 SNS로 자랑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밥 안 먹고 이런 것들도 문제고 또 촬영장에 가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도시락 같은 걸 대충 먹으면서 아이고. 하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속이 상한 겁니다. 아니 또 우리 소장님이 아이돌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연예계 생활을 하셨잖아요. 아 근데 그때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 네, 하셨죠? 저는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아니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아역 배우였던 친구들이 꽤 있었고 정말 아역 배우로 탑이었던 분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스타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모님도 알고 있고 또 저는 상담사가 된 다음에 여러 예능에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도 연예인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연예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은 케이스들을 봤기 때문에 아이가 진짜 원하면 아이가 진짜 본인이 그걸 원하면 시켜도 좋지만 이게 아이들이 너무 중요한 시기에 이걸 하느라고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학업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사회성 발달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또 만약에 탭스타가 되지 않으면 그 절망감도 느껴서 저는 좀 본인이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딸한테 너 연예인 하고 싶어 이렇게 물으니까 딸은 하기 싫어. 엄마 나 그냥 집에서 그림 그리고 싶어. 아빠랑 촬영장 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부적응 이 현상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상에 아이가 이 정도로 막 싫다고 울고불고 할 정도로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런데 최 씨가 정말 완전히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좀 아팠습니다.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열이 펄펄 끓길래 출근하면서 남편한테 오늘만은 절대 애 데리고 어디 나가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허. 당시에 남편도 그래 맞다 애 아픈데 뭘 어딜 데려가냐 안 간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남편의 SNS에 이런 글이 업로드가 됩니다. 안 돼. 우리 땡땡이 오늘 아픈데도 불구하고 촬영장은 가야 된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책임감이 이렇게 강합니다. 이런 문구와 함께 38도 넘는 그 체온계 사진이 올라온 거죠. 아이고. 이걸 보고 최 씨는 완전히 화가 나서 남편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이 되고 이혼까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딸이 아픈데도 연예인 만들겠다면서 촬영장 데려가는 이 남편. 자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예인 아무나 안 돼요, 잘.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어떤 그런 기질도 있어야 되고 그 뭐 운때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게 맞아야 되는 건데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암만 가능성이 또 더더군다나 지금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시켰을 때 뭐 제 얘기를 좀 하기 그런데 저희 아내랑 한번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방송하는 게 별로 부담 안스러운데 아 그럼요. 한 3시간을 하고 녹화를 하고 뒤에 담이 와가지고 누가요? 저희
처가 진짜. 한 서너 달을 고생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도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남편이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인이 해요. 본인 안 되는 만큼 또 안 돼요. 자, 팀장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지금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자기의 대리 만족,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아이를 저렇게 닥달하는 거는 아까 말했잖습니까, 소장님? 아도 확대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소장님. 네, 저도 아빠는 아이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사랑을 하시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못 이룬 꿈이나 내 바람이 투사되고 있는 건지. 아까 보니까 뭐 아이한테 미용 렌즈도 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동 학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아빠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좀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십니다. 네, 최영원님, 우리 딸이 호강시켜줄 거라니 자식을 보험이라고 생각하네요 하셨고요. 햄스타찌님, 박지훈 변호사님쯤 되어야 연예인 하죠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는 연예인 아니에요. 박시연님은요, 제 키가 155인데요. 미스코리아 시킨다고 하시던 돌아가신 우리 아빠 생각나네요 아이고야. 하셨고요. 이남선님, 다행히 엄마는 제정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우리 뭐 박지훈 변호사님의 그냥 연예인이죠.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